자, 안녕하세요. 4월 14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원아입니다.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폭등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통과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커진 데다가 지금 1분기 기업들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커지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지금 S&P 500 지수에 상장된 기업들의 1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5% 정도 증가했을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중에 델타항공, 블랙록, 패스널 등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특히나 델타 같은 경우에는 매우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는데, 다만 JP모건 체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분기 순이익이 40% 이상 감소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와서 이 JP 모건처럼 러시아의 타격을 받을 금융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조심을 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요거는 감안하면서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일 3월 CPI가 급등한 데 이어서 이날 3월 PPI가 폭등세를 이어갔지만 지금 인플레이션 정점 통과 기대감이 커지는 그게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PPI 수치로만 놓고 본다면 전년 동기 대비 11.2% 상승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지금 크리스토퍼 윌러 연방준비제도 이사는, 그러니까 페드 이사죠. CNBC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이 매우 높지만 현재 위치가 물가 상승 속도가 고점을 기록했을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하면서 긴축을 진행을 하면서 이걸 좀 안정을 시키겠다. 이렇게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생각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흐름이 만들어 나갈지 감안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여전히 공격적인 긴축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은 우려가 계속 남아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제유가는 104.25달러, 3.63%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강세, 달러는 약세,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위해서 뉴스를 보면서 하나씩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물가지수가 고점에 위치한 상황 가운데 금리 인상이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다면 이 경기 연착륙이 가능할 것이냐, 경제가 침체가 되면 좀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잘만 관리하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는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의견이 확인이 되고 있으니까,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럼 반대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 연착륙이 잘 안 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금리 인상이 주춤할 수 있다. 요거 생각하면서 감안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는 다르게 아예 이 봉쇄로 인한 영향으로 이 수출 증가세가 둔화가 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이 글로벌 경제 전체적으로 공급망 부분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당연히 한국에서 이제 중국 쪽으로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대표적으로 반도체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되겠고, 자, 이러한 중국의 경제 침체를 일단 지진율 인하를 통해서 중국에서는 다시금 끌어올리려고 준비를 한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리커창이 어떤 식으로 이걸 회복을 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현재 중국이 전체적으로 좀 소비 심리가 많이 눌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튕겨 올라갔을 때 어느 정도까지 튕겨 오를 수 있을지 요거를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여전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 국방부에서 러시아 시설이 공격을 당하면 우크라이나 수도 지휘센터 등에 타격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힘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가능한 것이 아닌가. 아무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니까 이거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JP 모건 체이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러시아 사태로 손실이 좀 크다라고 합니다. 자, 다른 금융기관에서는 이런 비슷한 사태가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웰스파고가 경기 불황에 자동차 업계가 불황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GM과 포드는 낙관의 전망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혹시 현대 기아도 혹시나도 이제 현대 기아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어느 정도 기대를 하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경기 침체로 인한 불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은 있을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 놓고 보았을 땐 조금 아쉬울 수도 있다.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되겠고, 현재 강세장에도 국고채의 이 금리 역전이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어서 이 왜곡이 심화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까지 연결이 될지 이걸 하나씩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엇갈리는 디램의 업황 전망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수요 둔화로 하락이 지속이 될 것이냐, 2분기에는 반등을 할 것이냐,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여기서 나오는 건 우크라이나 사태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이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업황이 조금 안 좋아진다라고 하더라도 중국 쪽에서 이제 만들어서 파는 걸 생각을 하면은 지금 안 만들어서 팔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상보다도 수요가 줄어들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2분기 이야기도 이쯤이면은 중국 봉쇄가 풀리지 않을까. 요거 생각하고서 여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자, 해서 저는 이 한국 쪽의 반도체 수출 1등 국가가 중국, 홍콩 이쪽 지역이니만큼 이 중국을 집중해서 보는 게 어떠할까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스마트팜 쪽도 지금 굉장히 많은 기업들에서 이 참여를 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한국 1등 기업 있거든요. 그린플러스였나? 그런 쪽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하나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도움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요 내용들은 시장 정리를 장 시작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 수급 분석은 물론이거니와 공부할 수 있는 내용이나 아니면 힘든 시장 속에서 자, 보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내일쯤 반등이 나올 것 같다라고. 근데 실제로 어제부터 반등이 쭉쭉 나왔죠. 이거 그저께 말씀드렸던 거예요. 현 시장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영상 설명란에는 없고 제 채널 커뮤니티에 보면은 텔레그램 링크가 있거든요.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장 봤으니까 개별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중공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어제 굉장히 이쁘게 241선도 돌파를 하고 오늘도 다시금 이제 윗꼬리가 달리는 모습이 보여지더라도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자,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보거든요. 향후에 어떤 식으로 봐야지 조금이라도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나온 뉴스들을 좀 살펴보자면 지금 두산중공업 수출용 원전 시험 설비 구축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원전 수출의 본격화가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무엇보다도 이 원전 관련해서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게 이 소형 원전은 미국과 같이 움직이고 있고 일반 원전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가장 최근에 건설을 해봤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시공 능력이나 기술력 이런 것들이 조금 앞서 나가는 걸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가장 큰 경쟁자라고 볼 수 있었다면 중국이랑 러시아 이런 쪽이었는데 거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완전히 배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한국은 그냥 어부지리로 갑자기 수혜를 조금 더 많이 받고 있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뉴스는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 수소 기자재 국산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소 시장을 점점 키워나가는데 이제 정부가 의지를 갖고 하나씩 하나씩 이제 이런 식으로 보여주겠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해외에서도 수소 시장이 막 꺾이나 싶더니 다시금 또 올라오고 있거든요.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수소 관련해서 자회사인 퓨얼셀과 함께 손 잡으며 앞으로 나가려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 뉴스가 되게 좋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현재 이 윤 정부가 이제 들어설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면서 인수위 쪽에서 해상풍력 관련된 예산을 깎는 그러니까 해상풍력 쪽을 그렇게까지 긍정적으로 생각을 안 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줬었는데요. 근데 몇몇 이러한 이 정치 세력 쪽에서 해상풍력 기존에 계획했던 대로 진행을 하자라고 의견을 밝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윤 정부 입장에서도 이게 마냥 그냥 반대만 하고 있기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잘 하면은 원전은 원전대로 해상풍력은 해상풍력대로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한국 해상풍력 1등 사업자는 누구다? 두산중공업이다. 그러면 돈을 쌍끌이로 끌어모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는데 긍정적인 요인으로서 적용을 하면서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수급을 조금 볼게요.
자, 그리고 개인들의 물량이 드디어 많이 빨렸습니다. 누구한테? 외국인이랑 기관한테. 야, 이거 며칠만 반복이 되면요. 21선 뚫으면 상승의 시작이 빠른 시간 내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정말 이렇게 쌍바닥 에 반등이 나오는 거라 이게 막 지지부진한 것들 다 만회할 수 있을 만한 모습이 한 번은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수급창을 통해서 기대할 건 뭐다? 개인 마이너스, 외국인, 기관 플러스 계속 이어질지 지켜보자. 나오면 너무나도 좋다. 자, 그리고 나서 이외에 좀 차트를 보자면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자,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죠? 그리고 역헤드앤 숄더의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선 돌파하면은 완벽하게 역헤드앤 숄더까지 연결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마저 이렇게 딱 뚫어주면 쭉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위쪽에 많이 이 물려있는 매물들을 여기서도 소화했고 여기서도 소화를 했기 때문에 다음번에 보다 더 조금이라도 쉽게 올라갈 수 있을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가 여기마저 뚫으면 전 여기도 충분히 뚫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정도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두산중공업 지금 볼 때 수익의 기대값이 결코 나쁘지 않은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지라인 여기 61선까지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21선 돌파 이후부터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저항은 여기니까 여기를 뚫어주는 모습까지도 보여주게 된다면 야, 얘는 빠른 시간 내에 한번 더 뜰 수도 있겠다. 이거 감안하면서 전략을 짜나가면 편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산 중공업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쑥 해봤는데 도움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멤버십 이야기만 드리고 마친다면 최근에 같이 공부했던 MH 에탄올이 어제 이렇게 상한가 치고 좀 떨어지더니 오늘 또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같이 공부를 했던 많은 종목들이 쭉쭉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막 보여졌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올라간 게 뭐였냐? 자화전자였죠. 이거는 3월 달에 같이 공부했던 종목인데, 자,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말씀 딱 드리고, 지금 어떻게 됐죠? 이전 고점 뚫고 확 올라갔죠. 이런 것들 같이 공부를 하면서 어려운 시장 잘 이겨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하루에 하나씩은 계속해서 이렇게 공부했던 종목들이 상승하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힘든 시장에는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올라간 시장에는 더욱더 인상 깊은 모습을 우리는 봐왔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 같이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화면에 구독 옆에 가입하기 있잖아요. 그거 통해서 이제 저랑 같이 어려운 시장 헤쳐나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말에 하는 이 다음 주 의심 섹터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계획으로는 5월 초까지 하고 그리고 나서 이 멤버십 쪽으로 이 컨텐츠를 옮길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컨텐츠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같이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멤버십 지금부터 한번 고려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전 여기서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